새벽 5시 빗소리에 잠에서 깬 어느 날이었습니다. 옆집 할머니 댁 문을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빨리 서두르셔야 해요. 지훈아, 어떻게 하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할머니. 저는 그 순간 망설이지 않고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청년이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 지하층. 반지하라고 부르기엔 너무 낮고 지하실이라고 하기엔 창문 하나가 겨우 길바닥을 내다보고 있는 공간입니다. 27 한지훈의 하루는 늘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벽면 곳곳에 스며든 곰팡이 자국들이 마치 지도처럼 퍼져 있고 습기 때문에 빨래는 며칠을 말려도 눅눅한 냄새가 빠지지 않습니다. 지우는 침대라고 부르기 민망한 접이식 매트리스에서 일어나 작은 창문을 올려다봅니다. 사람들의 발목과 신발만 보이는 그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가늘게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어젯밤 새벽 3시까지 대리운전을 했는데도 잠이 깨어버린 것은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때문입니다. 또 시작이군. 지우는 작은 한숨을 쉬며 원룸 한쪽 구석에 설치된 미니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편의점에서 가져온 김밥 한 줄과 바나나 우유 한 팩이 전부입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들을 가끔 얻어오는데 그것만으로도 한 끼를 때울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옵니다. 옆집에 사시는 최말순 할머니께서 아침 뉴스를 보고 계신 모양입니다. 지훈이 이 반지하 방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째인데 할머니와는 처음부터 묘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사 온 첫날 짐을 나르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할머니께서 괜찮으냐며 걱정해 주셨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지우는 가끔 마트에서 특가로 파는 재료들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끓여서 할머니께 나눠드리곤 합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사양하시던 할머니도 이제는 고맙다며 받아주시고 대신 옛날 이야기나 인생 조언을 들려주시곤 하죠. 할머니도 참 외로우실 텐데. 지우는 벽 너머 할머니를 생각하며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78살로 남편분은 젊은 시절 광산에서 일하시다가 진폐증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아들, 딸들은 모두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사를 가거나 외국으로 나가버려서 연락조차 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지훈 역시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지훈이 중학교 때 사업 실패 후 빚을 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지 오래입니다. 친척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고 혼자서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후 대학 진학 대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음식점 설거지, 택배 상하차, 대리운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해왔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저축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지. 지우는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구두, 운동화를 신고 바쁘게 걸어가는 발목들, 유모차 바퀴 소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지우는 여전히 이 지하에서 그들을 올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옆집 할머니와의 작은 대화들, 편의점에서 만나는 단골 손님들의 안부 인사, 대리운전 고객들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소소한 인연들이 지훈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자. 지훈은 김밥을 다 먹고 바나나 우유를 한 모금 마신 후 오후 알바를 위해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작은 희망의 씨앗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저녁입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일기예보에서는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훈은 오후 5시부터 시작된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새벽 2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난 것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손님들의 발길이 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지하 방문을 열자마자 축축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더욱 심해지는 곰팡이 냄새였죠. 지훈은 작은 선풍기를 틀어놓고 젖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았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유독 심한 빗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빗소리에 섞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선가 물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뭔가 막힌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상하다. 지훈은 가스레인지를 끄고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건물 지하 배수관에서 나는 소리 같았는데 평소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마치 물이 역류하는 것 같은 소리였거든요. 지훈은 불안한 마음에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밖 배수구를 내려다보니 빗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배수구에서 더러운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지훈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건물 전체가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훈의 방문 아래로 물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이었지만 순식간에 바닥이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급히 중요한 물건들을 높은 곳으로 옮기면서 옆집 할머니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집은 지훈의 방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훈의 방에 이 정도로 물이 들어온다면 할머니 집은 훨씬 심각할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할머니는 관절염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혼자서는 대처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지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 정리는 뒤로 미루고 급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 있었고 할머니 집 문 아래로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할머니께서 잠들어 계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이미 위험한 상황에 처하신 건 아닐까요? 할머니, 지훈이에요. 대답해 주세요. 지훈은 더욱 큰 소리로 외치며 문고리를 돌려봤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지훈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집안은 이미 무릎까지 물이 차올라 있었고 할머니는 침대 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지금 나가야 해요. 어머, 지훈아.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하시던 할머니도 이런 상황 앞에서는 당황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지훈은 재빨리 할머니께 다가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배수구가 막혀서 물이 역류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위층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훈아, 내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잘 못 일어나겠다. 어떻게 하지? 지우는 망설이지 않고 할머니께 등을 돌렸습니다. 제 등에 엎이세요. 제가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런 늙은이를 업다니 미안해서 어떻게 하냐. 지금은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빨리 엎이세요. 할머니를 등에 업은 지우는 물이 차오른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물의 저항 때문에 걷기가 쉽지 않았고 할머니의 무게까지 더해져 숨이 가빠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져갔지만 지우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할머니도 지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드디어 1층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다른 세대들도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침수라면 다른 반지하나 지하 세대들도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를 안전한 2층 복도에 모신 후 지우는 다시 아래층으로 향했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물이 많이 찼어요. 지우는 한 집 한 집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대부분의 세대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대피를 한 상태였지만 몇몇 집에서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빨리 위층으로 피하라고 알렸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비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와 함께 2층 복도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전신이 젖어 있었고 몸은 지쳤지만 할머니와 이웃들이 무사한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먼저 알아차리고 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고맙다. 할머니가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고마워한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지훈과 할머니, 그리고 몇몇 이웃들이 2층 복도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젖은 옷차림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무사히 대피한 것에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곁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물바다가 되어 있었고 여기저기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나와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거든요. 그때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주민들이었습니다. 어휴, 정말 난리도 아니었네요. 지하실은 완전히 물에 잠겼어요. 중년 남성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뒤따라 올라온 여성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집도 1층인데 침실 쪽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가전제품들은 다 망가진 것 같고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피해 상황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모두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런 피해를 입으면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훈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할머니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한 아주머니가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지훈 씨가 먼저 알아채고 할머니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우리한테도 알려주셔서 미리 대피할 수 있었고요. 사람들의 칭찬에 지훈은 부끄러워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고마워하니 오히려 민망했습니다.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죠. 지훈의 겸손한 대답에 사람들은 더욱 고마워했습니다. 할머니도 뿌듯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고 피해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복잡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왜 하필 우리 건물만 이렇게 심하게 침수된 걸까요? 한 아저씨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옆 건물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건물만 이렇게 됐어요. 배수시설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재개발 때문에 일부러 배수구 정비를 안 한 건 아닐까요? 보상금 문제로 주민들을 내보내려고 말이에요. 이 말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이 동네는 몇 년 전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주민들과 개발업체 사이에 보상금 문제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럴 리가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목숨을 위험하게 할 정도로야. 한 아주머니가 말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요즘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돈 때문이면 뭐든지 하잖아요. 맞아요. 작년에도 배수구 공사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안 했잖아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훈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추측과 의혹들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아저씨가 지훈을 향해 이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훈 씨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상황을 알아챘나요?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훈에게 집중됐습니다.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뭔가 의심스럽다는 뉘앙스가 느껴졌거든요. 그냥 빗소리가 이상해서요. 배수구에서 나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지훈이 설명했지만 몇몇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신기하네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지훈 씨만 알아챘다니. 혹시 누군가한테 미리 들은 건 아니에요?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훈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 의심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할머니가 지훈을 감쌌습니다. 뭔 소리들을 하는 거야? 지훈이가 날 구해준 건데 왜 의심을 해? 아니에요, 할머니.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하면 고마워해야지. 왜 이상한 질문을 해?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사람들이 조금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진 후였습니다. 아침 시간이 되면서 구청 직원들과 소방서 직원들이 와서 피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피해 상황을 신고하느라 바빠졌습니다. 지훈도 자신의 방 상태를 확인하러 내려갔습니다. 반지하 방은 아직도 물이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전제품들은 모두 물에 잠겨 있었고 가구들도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간 모아온 소중한 물건들이 모두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지? 지훈은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보험도 없고 여유 자금도 없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다시 복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긴 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혹시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지훈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한 선한 행동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할머니가 지훈의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지훈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이 지금 당황해서 그런 거야.
할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는 믿는다. 내가 어떤 아이인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지훈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웃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침수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구청에서 임시 대피소를 마련해줬지만 주민들은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물은 대부분 빠졌지만 곰팡이와 악취 때문에 당장 살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지우는 낮에는 복구 작업을 하고 밤에는 대피소에서 잠을 자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대피소에서 주민들끼리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때마다 지우는 미묘한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긴 해요. 지훈 씨만 그렇게 빨리 알아챘다니. 김 씨 아저씨가 다른 사람들과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소리가 지훈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책을 읽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랐는데 지훈 씨만 미리 알고 행동했잖아요. 박 아주머니도 거들어 말했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의심의 목소리로 들렸거든요. 혹시 누군가가 미리 알려준 건 아닐까요? 재개발 관련해서 말이에요. 이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은 참을 수 없어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아, 지훈 씨. 우리가 이상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김 씨 아저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해요.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잖아요. 맞아요.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억울했지만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지훈을 감쌌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훈이가 우리를 구해준 은인인데 왜 이런 말을 해? 할머니, 저희가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면 고마워해야지. 왜 의심을 해?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지훈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사람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마음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점심을 먹고 대피소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인가요? 지훈 씨 아버지가? 네, 제가 확실히 들었어요. 옛날에 이 동네 하수도 공사를 맡았던 업체의 하청업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지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때 부실 공사를 해서 큰 사고가 났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아, 그때 지하수 공사를 잘못해서 몇 집이 땅이 꺼졌던 때 말이에요? 맞아요. 그 사고로 피해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책임자들은 다 도망갔었잖아요. 지훈의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훈 씨는 그때 가해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번에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혹시 관련된 사람들이 알려준 거 아닐까요? 사람들의 추측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대피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일은 지훈도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중학교 때 갑자기 사업이 망했다고 하더니 엄청난 빚을 지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 후로는 연락도 없었고 지우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을까? 지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지금 자신이 받는 의심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까지 의심받아야 하는 건 억울했습니다. 지훈이 대피소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훈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고마워하는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경계하고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만이 지훈 편에 서 있었습니다. 지훈아,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말하는구나. 신경 쓰지 마라. 할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뭘 했는지도 잘 모르고. 나는 믿는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하지만 할머니마저도 사람들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도 너무 지훈 씨만 감싸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잖아요. 혹시 할머니도 무언가 알고 계신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할머니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뭘 알겠어? 그냥 지훈이가 좋은 아이라고 말하는 건데. 할머니, 저희도 지훈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까지 의심받는 것을 볼 수 없었거든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확인하러 갔을 뿐이에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버지 일까지 생각하면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훈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 이렇게 의심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말수가 적어서 눈에 띄지 않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훈 씨가 우리를 구해준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할아버지, 너무 많은 우연이라고 해서 다 의심해야 하나요? 때로는 그냥 우연인 경우도 있는 법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이제 이곳에서 더 이상 생활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었거든요. 침수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에 대한 의혹은 더욱 구체화되어 갔고 이제는 단순한 추측을 넘어서 확신에 가까운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피소 안에서 지훈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날카로워졌고 사람들은 지훈이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며 대화를 멈췄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이 복구 작업을 마치고 대피소로 돌아왔을 때 평상시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다가가자 대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씨 아저씨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 우리가 좀 알아본 게 있어서 그런데요. 뭘 알아보셨는데요? 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훈 씨 아버지 말이에요. 한재호 씨 맞죠?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까지 알아낸 것을 보니
상당히 구체적으로 조사한 모양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그런데 왜? 2015년에 이 동네 하수도 배관 공사를 담당했던 하청업체 대표였어요. 그때 부실 공사로 인해 큰 사고가 났었죠. 박 아주머니가 서류 뭉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구한 자료인지 지훈의 아버지 이름과 회사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이 동네 5가구가 집이 기울어지는 피해를 입었어요. 지하수 배관을 잘못 설치해서 땅이 꺼진 거였죠. 지훈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사업이 망했다고만 했지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고 후에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갔어요. 피해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이소연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지훈은 이소연 씨가 왜 자신을 그렇게 적대적으로 바라봤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소연 씨도 그때 피해를 입으신 건가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네, 제 집이 그때 가장 심하게 피해를 입었어요. 집이 기울어져서 살 수가 없어서 전세금까지 날렸죠. 이소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해자의 아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영웅 행세를 하고 있으니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어요? 지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준 사람들 중에 아버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는지 몰랐다고요? 정말 믿기 어렵네요. 그런 큰 사고를 가족이 모를 리가 있나요? 김 씨 아저씨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고 아버지는 그냥 사업이 망했다고만 했어요. 지훈이 필사적으로 해명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번 일은 너무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미리 알 수 있었겠어요? 혹시 관련된 사람들이 미리 알려준 건 아닌가요?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키려고 말이에요. 사람들의 추측이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지훈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해치려고 했다면 왜 구해드렸겠어요? 그건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잖아요.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영웅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박 씨 아주머니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니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계획된 것처럼 말이에요. 지훈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과거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지훈을 감쌌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심하게 몰아가는 것 같아요. 지훈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래요? 할머니, 상황을 보세요.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져요. 우연이면 어때서요? 지훈이가 우리를 구해준 건 사실이잖아요. 할머니가 지훈을 지키려고 했지만 사람들의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너무 감싸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할머니도 뭔가 알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뭘 알겠어요? 그냥 지훈이가 좋은 아이라고 하는 건데. 하지만 할머니만 유독 지훈 씨를 감싸고 계시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 의심스러워 하는데 사람들이 할머니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할머니는 그만두세요. 할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셔요. 지훈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이 의심받는 것은 견딜 수 있어도
할머니까지 고통받는 것은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럼 지훈 씨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아버지 일에 대해서도 정말 몰랐는지. 사람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떻게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빗소리가 이상해서 확인하러 간 것뿐이에요. 그런 말로는 우리를 설득할 수 없어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다고요. 그때 이소연 씨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은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일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해요.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가족이 우리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지훈을 향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훈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까지 말이에요. 그날 밤 지훈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대피소 한 구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업이 망했다. 아버지가 그때 한 말이 전부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도 경위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청난 빚을 졌고 더 이상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훈은 그때의 충격과 혼란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큰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던 것일까요? 어머니도 그런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는데 혹시 어머니도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일찍 일어나 대피소를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고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처 공원을 걸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지훈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어제 대피소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소에 말수가 적어 눈에 띄지 않던 분이었는데 혼자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지훈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나요?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인도 옆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몰아갔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해할 만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니. 지훈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지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지훈이 깜짝 놀라며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도요? 네. 제 집도 그때 기울어져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사람들이 당신을 몰아가는 것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훈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더군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제가 기억하는 것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어떤 부분이요? 당시 사고의 진짜 원인 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 아버지가 부실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노인의 말에 지훈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시 공사를 총괄했던 원청업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구청의 관리소장도 관여되어 있었고요. 당신 아버지는 그들 밑에서 일하는
하청업자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그럼 아버지만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큰 책임은 원청업체와 관리소장에게 있었어요. 그들이 비용을 줄이려고 부실한 자재를 쓰라고 지시했거든요. 노인의 증언에 지훈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했나요? 그게 바로 문제였어요. 사고가 나자 원청업체와 관리소장은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들에게 떠넘겼어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를 비롯한 몇몇 하청업자들이 희생양이 된 거죠. 노인의 말을 들으니 아버지의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왜 그때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말했어야죠.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큰 조직이었거든요. 개인이 맞서기에는 힘들었어요.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도 억울했을 거예요. 사실 그분도 피해자 중 하나였거든요. 거액의 배상금을 떠안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지우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책임하게 가족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고 싶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미 마음을 굳혔거든요. 그리고 증거도 없고요. 노인의 말에 지우는 다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세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예요. 노인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지훈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대피소로 돌아갔습니다. 대피소에 돌아온 지훈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적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만이 지훈을 반가워했습니다. 지훈아, 어디 갔었니? 걱정했잖아. 할머니, 죄송해요. 바람 좀 쐬고 왔어요. 그때 이소연 씨가 다가와서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우리가 결정한 게 있어요. 무슨 결정이요? 당신이 여기에 계속 있으면 우리가 불편해요. 다른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훈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여기 사는 주민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당신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일들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지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지훈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래요? 할머니,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 단호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지훈이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짐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훈 씨,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당시 사건을 다시 조사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지훈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떠나야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이 대피소를 떠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노인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변호사는 당시 사건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래전 사건이지만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재조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작은 희망을 품고
임시 숙소에서 변호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지훈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지훈아, 큰일 났다. 빨리 와봐.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지훈은 서둘러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대피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훈이 물어보자 할머니가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구청에서 사람이 와서 이상한 말을 하고 갔어. 이번 침수 사고가 인재라는 거야. 인재요? 응. 누군가 일부러 배수구를 막았다는 거야. 그래서 물이 역류한 거라고 하더라. 지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문제야. 사람들이 또 너를 의심하고 있어.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닥치고 보니 막막했습니다. 그때 구청 직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중년 남성으로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지훈도 뒤쪽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번 침수 사고는 배수구에 대형 쓰레기가 의도적으로 투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청 직원의 발표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배수구를 막았다는 뜻인가요? 김씨 아저씨가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를 분석한 결과 구청 직원이 잠시 멈췄다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한지훈 씨와 관련된 물품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저와 관련된 물품이요? 그게 뭔데요? 편의점 유니폼과 명찰입니다. 한지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지훈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유니폼이 배수구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미리 상황을 알고 있었잖아요. 구청 직원의 말에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처음부터 수상했어. 자기가 저질러 놓고 영웅 행세를 한 거였어.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훈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지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분노했습니다. 증거가 다 나왔는데 또 거짓말이야? 당신 아버지도 그랬잖아. 책임지지 않고 도망갔잖아. 이소연 씨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당한 고통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들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지훈은 억울했지만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니폼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증거였지만 자신은 정말 그런 짓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지훈을 감쌌습니다. 지훈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내가 보증할게.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증거가 다 나왔잖아요. 할머니도 속으신 거예요. 지훈이는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어요. 사람들이 할머니까지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요. 할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지훈이 소리치자 사람들이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짓말로 우리를 속였으면서 뭔 소리야. 당장 여기서 나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어제 지훈에게 진실을 말해준 노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노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사람들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우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김씨 아저씨가 의아해했습니다. 2015년 사고 때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어요. 노인의 폭탄 선언에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한재호 씨는 희생양이었어요. 진짜 책임자들이 모든 것을 그에게 떠넘긴 거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증거라도 있나요? 구청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다음 말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증거요? 당신이 바로 그때 관리소장이었잖아요. 구청 직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원청업체와 짜고 부실 자재를 쓰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나자 하청업체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고 노인의 증언에 구청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같은 짓을 하려는 거죠? 지훈이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고. 노인이 계속 추궁하자 구청 직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번 침수도 당신들이 계획한 거 아니에요? 재개발을 위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니폼이 어떻게 배수구에 들어갔는지 말이에요. 며칠 전에 유니폼을 빨래소에 맡겼는데 찾지 못했어요. 지훈이 외쳤습니다. 누군가 제 유니폼을 훔쳐가서 증거로 조작한 거예요. 이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구청 직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구청 직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폭로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구청 직원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지만 이미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소개받은 변호사가 긴급히 현장에 도착했고 노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청 관리소장과 대형 건설사가 결탁하여 이 지역 재개발을 강행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보상금 협상에 응하지 않자 인위적인 재해를 일으켜 주민들을 내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2015년 사고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부실 공사를 의도적으로 방치해서 사고를 유발한 다음 하청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어요. 지훈의 아버지 한재호는 그때 진짜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거액의 배상금을 떠안고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결국 이들의 계획에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정말 억울하게 당한 거였네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소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훈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지훈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도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너무 의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지훈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진실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동안 받은 상처들이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할머니가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아, 이제 다 끝났어. 내 아버지도 명예를 회복하게 됐고, 할머니, 그동안 힘드셨죠? 저 때문에. 무슨 소리야? 나는 처음부터 내가 좋은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지훈의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몇 주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청 관리소장과 건설업체 임원들이 줄줄이 검거되었고 이들의 범행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사고뿐만 아니라 이번 침수 사고까지 모두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였던 것입니다. 지훈의 유니폼도 이들이 미리 훔쳐서 증거 조작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빨래소 직원 중 한 명이 매수되어 지훈의 유니폼을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네요. 지훈이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노인분이 용기를 내서 증언해 주셨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진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거예요. 지훈은 노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노인은 오랫동안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증거 부족과 상대방의 권력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는 걸 볼 수 없었어요. 노인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건이 해결되면서 지역 전체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진짜 가해자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사고 피해자들도 재심을 신청했고 지훈의 아버지 한재호도 명예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연락을 드려봐야겠어요. 지훈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진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다시 만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 아버지도 많이 그리워하고 계실 거야. 할머니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몇 달 후 지훈은 다시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지훈 자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사는 청년이 아니야. 지훈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시련을 통해 지훈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실의 힘, 용기의 중요성, 그리고 이웃과의 진정한 유대감을 말입니다. 편의점 알바와 대리운전은 계속하고 있지만 이제는 다른 목표도 생겼습니다. 변호사가 제안한 시민 감시단 활동에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지훈아, 김치찌개 끓였는데 먹으러 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웃으며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집에는 이웃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는 대신 함께 힘을 모으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그날 밤 우리를 깨워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이소연 씨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려고 노력해줘서 고마워. 김씨 아저씨도 고마워했습니다. 지훈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때 지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전화였습니다. 지훈아, 아빠야.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10여 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아버지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아버지. 진실이 밝혀졌어요.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반지하까지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훈에게도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지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 밤 우리를 깨워준 건 목숨만이 아니었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깨워준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도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반지하에 숨어 사는 청년이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지훈이처럼 조용히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선의마저 의심받는 일들이 벌어지죠. 중요한 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주변에서 묵묵히 선행을 베푸는 분들을 발견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보고 느낀 점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